네, CBS 라디오 박정희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기대부터 또 과제까지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의 아바타다, 더 강화된 용산의 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를 모시고 또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평가, 그 당내 현안까지 짚어봅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장관 이제 비대위원장인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의원님 입장에서 첫 번째는 예상된 인물이었다. 예상된 인물이었다. 예, 지난주 정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예. 사실상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기 위한 그림 만들기였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상된 인물이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과정 자체가 너무 기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경로, 그것을 이유로 한 당대표의 사퇴, 이게 사실은 거의 한 80년대 초중반까지 있었던 그런 풍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좀 재현된 측면에서 야, 이거 참 기괴하다, 이런 좀 인상을 갖고 있었죠. 예. 네. 근데 일각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도 또 한동훈 장관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만든 것도 사실상 민주당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저희가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희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선을 그 국회에서, 전까지 쭉 예. 보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철험회 의원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을 띄워주느라고. 그런 거짓말. 측면의 예. 이야기신가요? 예. 그래서 다양한 좀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려고 했으면 언젠가는 이런 수순으로 쓰일 수 있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긴 하죠. 한동훈 장관이. 네. 예. 근데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당이 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진단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좀 일찍 쓰인 측면이 좀 있죠. 예. 근데 이제 금태섭 전 의원에 속한 새로운 선택에서 이 네. 법무장관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막을 수 있느냐, 어떤 자유로운 활동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나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 뭘 어떻게 법에다 넣어야 될지가 좀 의문스러운데, 예. 워낙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던 한 전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던 행보가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특히 막판에는 엄청나게 세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특정 정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막 거론이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또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낯설어 보이긴 했죠. 낯설어 보인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한나땡이다,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속으로는 또 약간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고맙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전략이 좀 부족한, 또는 누가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원내 수석 부대표께서 평가인 것 전략이 같고요. 안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자꾸 그런 말씀하시나요? 글쎄요,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일부 얘기하시는 의원들이.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변수나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 식으로 편하게 말씀하는 거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신에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굉장히 새로운 인물이다, 새롭게 뭘 할 것이다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좀 강한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 몇몇 분들은 대통령에게 쓴소리가 가능한 사람이다라든지 예.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편하게 하시는데, 예.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하기는 참 어려워요. 쓴소리 안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과정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에 의해서 길이 만들어졌고 대통령에 의해서 돌이 치워졌고 그 상태에서 온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아주 과거 회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정당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걸 파괴하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 결코 좀
새 정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퇴행적 모습인 거죠.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뭔가 좀 기존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점 또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적됐던 게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일 텐데 예. 그런 부분이 과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해봤자 그건 저는 아마 전략적 시도에 불과할 것이다. 전략적 시도라는 건 보여주기. 뭡니까? 그러니까 약속 대련? 예,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요 정도까지는 네가 해. 그건 절대 안 돼라든지 그리고 특히 레이드라인이 있고 이제 못 특히 넘어가게 내가 한다. 부탁한 부분은 아하. 확실하게 해.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 음.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민주당에서 자꾸 그렇게 디폴트 값을 그렇게 깔아주잖아요. 음. 이분이 약간 튀는 발언을 했을 때 오히려 돋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긴장을 한 다음에 긴장을 네. 하고 있다가 음. 뻔한 모습을 보이다 봐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좀 숙제를 내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예를 숙제를. 들어서 음.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좀 숙제로 맞추기 위해서 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저희가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어요. 국회 운영위원회. 예, 근데 역시나 반대했고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대통령실이 여러 난맥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와서 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대통령실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을 정도로. 예.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 진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특히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는 숙제가 있으니 예. 운영위부터 좀 정상화해달라. 국회 운영위원회.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위원 발언에서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 환영하고 잘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대신 숙제를 몇 가지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 예. 이런 것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다음에 쌍특검법에 대해서 근거 없는 부정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사망 국정조사 사건. 수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해줘야 국민이 기대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 아니겠냐, 비대위원장의 모습 아니겠냐. 이렇게 예. 숙제를 쭉쭉쭉 내줬거든요. 예.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숙제를 진짜 해주면 저희 당으로서도 고맙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뭐 국힘에서는 사실 이분이 이제 70년대생이잖아요. 네. 73년생. 73년생이고 네. 이른바 우리가 옛날에 X세대라고 불렀던 그 세대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되는 그 운동권 그 이후 세대란 말이죠. 네. 우리 대학교 기억나시죠? 막 데모하는 분위기였던 네. 갑자기 X세대로 가면서 네. 굉장히 당혹했던 기억이 아직도 네. 저도 나거든요. 제가 X세대입니다. 바로 그 근데 청취자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X세대이셨어요라고. 그 윗세대로 지금 X세대입니다. 예. 밝혀지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6세대 정치인들 그리고 올드보이들도 막 총선 귀환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네. 적어도 국힘에서는 장제원, 뭐 김기현 이런 분들이 결단을 내렸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고 음. 심지어는 뭐 임종석 같은 분 나와가지고 새 시대를 여는 문이 되겠다는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네. 있단 말이죠. 네.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당이 새로운 모습 못 보여준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들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 음. 것처럼 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이 혁신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구태로의 회귀의 모습이었습니까? 대통령이 경로하니 당 대표가 물러나더라. 이건 이제 총재가 있고 총재 권한대행이 당을 맡았었던 때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과정과 광경도 이게 당원이 막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상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분의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제 혁신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경쟁해야 된다고 이런 식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우리 진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누군가가 센 분이 야 당대표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이런 당대표가 갑자기 물러나는 거예요. 당원이 뽑은. 예? 그렇게 되고 야 다음 비대위원장 누가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럼 그 사람이 하고 저희 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누가 센 사람이 물러나 그럼 물러나고 아니 왜냐하면 김기현 체제는 이미 이제 이미 힘을 잃었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판단이었고 예. 그다음에 그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주적으로 예. 돼야 되겠죠 그게.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바깥에 있는 유력자가 딱 찍으면 되고 딱 찍으면 이거는
근데 해서는 안 되는 유력자가 일이죠. 찍었다고 좀 보긴 힘든 게 그분 물러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에 장지원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나중에 저항하고 뭐 이런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저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이분들은 그걸 해냈는데 해낸 게 아니라 당한 거죠. 당했던. 근데 민주당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역사상 이런 적이 없잖아. 이렇게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 그로 인해 가지고 당이 지금 어떤 아젠다 파이팅도 못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물러나야 될 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저쪽은 물러나는데 이쪽은 안 물러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대통령이 찍어서 당대표가 2번이나 연속해서 물러나고 하는 모습 자체가 예. 두 명이나 당대표가 물러나는 모습 자체가 혁신이라고 평가하는 광경도 저는 상당히 기괴한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네.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6일 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서 이제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의 만남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렇겠죠. 예.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날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이전에 김기현 대표는 잘 안 만나셨던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만나는 겁니다. 당연히 만나는 만납니까? 거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부가 사실은 야당의 대표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 대표 간의 만남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뭐 공식 행사들도 이제 계속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같은 공간에서 있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래서 뭐 만남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메시지를 뭐 한동훈 장관이 전 장관이 어떻게 바꾸냐마냐 이거는 뭐 지금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건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임명이 되고 나면 가장 첫 번째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는 건 김건희 여사 소위 말하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조작 특검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지금 28일에 처리를 하는 건 일정대로 진행하시는 거죠? 네, 뭐 아시다시피 국회법상 22일이 지나면 이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리할 때의 정족수는 보통 법안을 처리할 때 일반 정족수이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수 언론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일부 얘기를 꺼내는 것이 독소 조항 제거하고 총선 뒤에 하자.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특검을 통과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오늘도 동아일보 보도해 보니까 그러한 주장 자체가 총선 끝나고 특검 받는 것이 불쾌하다 이런 입장도 같이 나오고 있던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소 조항을 제거하자라고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워딩을 좀 살펴봤더니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제 언론에 대해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일정 정도 브리핑하는 것을 지적했더라고요. 중계하는 상황이다. 네,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최순실 특검 때부터 있던 규정이 거의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모든 특검에 들어가고 있어서 특검이 원래 그런 것이다. 예, 계속 해왔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특검을 할 때도 계속 브리핑을 했었던 물론 대변인이 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그게 독소 조항으로 둔갑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시기에 대해서도 독소 조항인 것처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그 55 클럽이나 이런 부분은 국민적 논란도 있고 하니 합의해서 빨리 처리하자라고 국민의힘 쪽에 요구를 했었고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패스트 트랙을 가다 보니까 그 모든 기간을 다 채우고 지금 처리할 시간이 된 거지. 저희들이 지금 뭐 처리하자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만든 거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 주장도 사실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 조항이라고 말하는 거 정치적으로 시점을 선택했다는 거 다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총선 이후에 하자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협상을 할 수는 있잖아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하거나 뭐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총선에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진상 규명을 바라는 것이 민주당의 정말 진의라면 총선 이후로 미뤄도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생중계하는 것도 사실은 그 조국 추미애 장관 하에 내에서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것은 뭐 범죄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걸 또 없앴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민주당의 기존의 입장하고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특검법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잖아요, 늘. 한 번도 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 합작상. 뭐 시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워딩들을 그대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를 범했다면은 그래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받으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와서 이게 뭐 총선 뒤로 미뤄야 된다, 정치적 고려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켜켜이 쌓아놨던 그 두 분들의 워딩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들이라서 이게 이제 아마 언론에서도 요런 워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좀 세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벌써 정치인이 다 되셨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여의도 정치나 묻고 원래 그런 겁니까?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팍팍 쓰고 계신데 벌써부터 예. 이런 거는 좀 오히려 그동안에 했던 말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본인이 좀 접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받아라. 예. 이거 뭐 굳이 그렇게 그 총선에 이용 항목을 그 의도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사실 상대가 뭐냐 이걸 받아야 할 상대가 총선에 아니, 이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면 교수님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법이 통과되도록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고 이제선 또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안 된다 그러고 다 국민의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 문제고 예컨대 아니 그럼 진작에 받아서 빨리 통과시켰으면 아니 끝났을 뭐 텐데. 다 끝나고 총선에 영향 미치지 않을 텐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상황이 이러니 다시 늦춰달라고 그러고 이건 뭐 자기네들 원하고 편한 대로만 다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은 어떻게 입법을 그렇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예. 그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내년 4월 총선이 이제 모든 것이 블랙홀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 이걸로 이제 하나로 수렴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많은데 그럼 어떤 수순을 갑니까? 28일 날 국회 의결이 되고 하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가게 될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보이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죠. 거부권 예. 행사할 것이다. 예. 이미 이제 한동훈 전 장관도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것도 부적절한데 예. 장관인데 국회에서 지금 하는 법을 악법이다라고 딱 찍었더라고요. 그게 장관이 할 수 있는 워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너무 심한 분인데 예. 그렇게 워딩을 하면서 악법을 규정했기 때문에 예. 뭐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측면이 있게 됐죠. 근데 예.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하는 법을 딱 찍어서 이건 악법이다. 그것도 기자 앞에서 쫙 해놓고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만약 정치도 하셔는 안 되는데 사실 이런 분. 재의결하게 되면 이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총선 공천이 뭐랄까요? 이제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와서 이 부분이 또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뭐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의 원심력이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안감들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탈표에 대한 이탈표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탈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예. 첫 번째 측면은 당대표가 좋든 싫든 당원과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당대표가 두 번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불만이 많아요. 당내에서. 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부글부글하지만 전면에서 나서서 말씀을 못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관위가 돌아가면 공천에 대한 불만도 있겠죠. 예. 이제 뭐 그쪽에서는 새로운 물을 가져오겠다고 하지만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소위 말하는 검찰이나 또 이런 쪽 인물을 꼽는다 그러면 납득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생기시겠죠. 국민의 내부에서. 예.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원심력이 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정도 파장을 가지고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돼서. 가면 안 될까요? 이제? 민주당 얘기가 워낙 원하지 않으시는데 해야 돼서 이제 균형을 맞춰야 돼요. 네. 예, 이제 국민의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니 진중권 교수님이 계속 균형을 맞춰주고 계셨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게 실제로 하실까요 이분이? 글쎄요. 지금 보면 당에서의 분위기는 정말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의원들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고 예.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저는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시리라 믿고 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하셔야 된다. 조건이 뭐냐면 통합비대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합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비대위가 꾸려지려면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뭐 이 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통합 비대위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게 당내 지금 분위기예요. 아.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뭔가 잘못을 해서 진짜 물러나야 되고 그래서 비대위가 와야 되고 그 정도로 또 당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원들 대다수가? 예, 그래서 이 주장 자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많은 공감을- 의원들이 듣기에는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그런 말씀이시라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뭐 신당 창당을 하기 위한 실무를 뭐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님 측하고의 교류나 이런 건 없고요. 예. 제가 이제 물어 뭐 건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말을 들어보면 분분하더라고요. 분분하다. 그러니까 여름부터 뭔가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이미? 분도 있고 아. 아니다 그냥 말씀만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분들이 있고 해서 예. 정확하게 저는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음흠. 예. 이제 관건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만나시거나 혹은 설득을 하시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만나실까요? 네. 아니 뭐 지금 다 두루두루 만나고 계시고 음.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나셔야 되고 만나시겠죠. 예. 그 김종민 의원이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 그 당원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네네. 이게 이제 결국 다시 당 대표의 재선을 노리고 있다. 그걸 내년 이제 8월에 수순이다라고 얘기를 다시 했는데 재선을 위한 어떤 포석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아마 있습니다. 대의원과 당원의 그 일반 당원의 음. 표의 가치를 조정한 거를 예, 그 부분을 두고 지적한 얘기하시는 것 거죠. 같은데 예. 이 부분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주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네, 저만 해도 제가 최고위원회 출마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고 그 무렵에 저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많았고요. 예. 그 이후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건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설계할 당시, 즉 대의원 제도를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예. 그 회의록이나 자료를 보면요, 대의원의 표의 가치를 일반 당원이 한 20배 정도 안팎으로 하자는 논의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춘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거고 특정인의 뭔가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당원의 요구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 두 번 하신 게 당원들이 용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일까요? 아니 두 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님한테 생각하시가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번 한다라는 것 자체를 용인할 수 있냐라는 거죠.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 의원. 아니 아예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생각도 안 하고 머리에도 있는데. 없는데 지금 총선이 앞에 근데 있고. 그런 걸 룰부터 고쳤으니까. 아니 그거는 혁신이가 제안을 했고 혁신이가 제안했던 알겠습니다. 것들 중에 일부는 그러면 받아들여주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혁신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딱 네. 그거 하나 하고 갔네요. 그러면 혁신이가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혁신이가 하기는 혁신을 한 게 어렵잖아요. 아니라 사실은 예. 사실 그분들 좋아하는 일만 하고 간 거죠.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려도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논의라서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